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9월 셋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회의 중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시 열린 회의에서 2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 끝에 대타협안이 가결됐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첫 발을 내디딘 노동개혁은 앞으로 노사정 협의와 정부의 행정 지침 마련, 국회의 입법 추진이라는 3중 구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운운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무기의 질적, 양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왔다며 핵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서기보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켜 북미 대화의 단초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역 근처 공사 현장에서 높이 40m의 대형 크레인이 선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1호선 인천역에서 부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7시간 동안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너무 헤매고 원래는 버스 탄 적이 없으니까 또 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막 헤매다가 한 거의 30분을 날려먹은 것 같아요. 경찰은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때 콘크리트를 부실하게 넣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살인 사건 용의자 김일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일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리자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했는데요.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도운 덕분에 범행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 5분 만에 피해자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일곤은 경찰에 압송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인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당초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었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다 중국 경제 불안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The outlook abroad appears to have become more uncertain of late. 연준은 앞으로 물가와 국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가 또다시 늦춰짐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정희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개혁에는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놓고 노사정 간의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리뷰와 출발 640 그리고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재선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뉴스를 되짚어보는 뉴스 리뷰와 바쁜 출근길에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는 출발 640에 대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지난 9월 7일 월요일 저녁 9시에 방송된 뉴스 리뷰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보도된 뉴스들 가운데 김무성 연일 노조 비판, 야 재벌아들 공격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대기업 강성 노조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데 맞서 야당의 이용득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 본인이 재벌 아들이기 때문에 티내는 것이냐는 내용의 원색적 비난을 하는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만큼 볼만한 구경거리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요한 이슈에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원색적인 비난과 갈등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뉴스 소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개혁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단순히 여야 간의 정쟁이나 일부 개별 정치인들의 감정 싸움 또는 기싸움 양상 등 비상적으로 드러나는 흥미 요소에만 언론들이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작 이슈의 본질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단순히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제3자적 관점에서 팩트 위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이슈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 및 주장을 공정하게 소개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분석 및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합리적인 판단 및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언론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과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리고 그 논리적 근거로 주장되고 있는 노조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TV를 포함한 대부분 언론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혹여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중요한 의제들의 경우 오히려 지역, 계층 또는 집단 간 갈등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중심으로 한 객관 보도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세심한 탐사와 분석, 그리고 시청자들의 관점을 고려한 의미 있는 해설과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 및 사회 조정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는 연합뉴스 TV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일 수요일 오전 6시 반에 방송된 출발 640에 대한 모니터 의견입니다. 이날은 돌고래오 인양, 행정 절차 날씨의 발목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제주 추다도에서 뒤집힌 낚시여선 돌고래오 선체를 육지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돌고래오 선체를 끌어올려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해양 오염 방지 대책 마련뿐 아니라 관련법상 사고 원선에 대한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1차 인양 책임은 선주에게 돌아가고 선주가 인양을 거부할 때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해경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는지 선주에게는 선체를 인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에서 또다시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시에 얼마나 허술하게 안전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신고 접수를 받고도 엉뚱한 사람의 말만 믿고 출동을 미뤘으며 한밤에 수색을 하는데도 조명탄 없이 서치라이트만으로 수색함으로써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안전행정부처에서는 이렇다 할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돌고래를 인양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는 안전을 위해서 적용되어야 하며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TV는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관련 주무부처는 물론 국민의식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은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일 역시 연합뉴스 TV가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뉴스 리뷰와 출발 640을 살펴본 김재선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평일 아침 8시에 방송되는 라이브 투데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9월 9일 수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의견입니다. 이날은 발칸 루트 난민 위기 지속, 그리스 레스보스 섬 혼란 극심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유럽 난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전과 IS 공격 등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난주 3살배기 어린아이가 난민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다에서 숨진 뒤 바닷가에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사진이 확산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에 각국은 난민 수용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의견 차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당초 올해 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하고 60억 유로 8조 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헝가리를 위시로 한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이 동유럽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등의 서유럽으로 가기 위해 동유럽을 단지 거쳐가는 것뿐이라며 비현실적인 난민 수용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날 방송된 뉴스에서는 발칸반도로 향하는 첫 기착지인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난민 2만 명이 몰렸으나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본토 수송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우선 수송하자 화가 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며 불을 지르고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모습, 그리고 화가 난 난민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함께 방송됐습니다. 이 뉴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다소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따라서 뉴스 보도 역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보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민 문제가 과연 유럽 EU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필리핀, 파키스탄 등 동남아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주민들은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안을 어렵게 하는 당사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받는 처우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해 왕따나 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정책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며 미성숙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중요한 이슈를 정책 이반자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냉철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여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시기에 기피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이주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장기적인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관점의 보도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라이브 투데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장혜수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다양하고 특별한 오늘을 조명하는 미니 다큐 오늘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야기에 대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 스토리 안에 특별한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는데요.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상 곳곳에 이처럼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12일 방송된 미니 다큐 오늘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5분에 방영되는 미니 다큐 오늘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특별한 오늘의 모습을 담은 생활 다큐멘터리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방송된 어린이집 슈퍼스타 편에선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치면서 특별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황현규 할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로 3년째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황현규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교구들로 아이들에게 딱지놀이와 윷놀이, 기차놀이, 자치기 등의 전통놀이를 가르치면서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는 모습은 따뜻함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전통놀이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한 아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간 것처럼 좋아요. 전통놀이 할 수 있어서 기뻐요. 핸드폰보다 수어놀이가 더 재밌어요. 아이들의 인터뷰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따로 촬영되기보다 전통놀이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진행돼 현장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전통놀이가 휴대전화와 장난감에 밀려 점점 사라져간다는 아쉬움이 다큐 곳곳에 묻어났지만 정작 화면에서는 그 전통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어 그 아쉬움이 생생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남대문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 다양한 놀잇감을 손수 만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전통놀이에 대한 할아버지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가 남대문 시장에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을 보고 놀잇감에 대한 영감을 얻는 모습부터 이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 자료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는데요. 동 한번 놔두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번 삥 돌아보고 아이들 전래놀이 하는데 필요한가 안 한가 그거부터 판단해가지고 요렇게 운영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알았어요. 필요하다 할 때는 사는 거예요. 단순히 수업 시간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장면을 보여주기보다 수업을 준비하는 할아버지의 일상을 세세하게 그려 전통놀이 수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어 더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전통놀이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함께 전통놀이 선생님으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 전통놀이를 향한 할아버지의 마음이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유의 이 문화를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야. 고유의 문화를.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내가 이런 것도 이제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완전히는 못하더라도 어슴푸리시라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어 전통놀이 수업을 맡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본 장혜수 학생의 시청 소감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느낀 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휴대전화와 각종 기기들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점점 삭막해가는 요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전통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까지 덩달아 따뜻하게 해주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시청자들에게까지도 온전히 전달된 특별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일상 속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깊은 의미까지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고속도로에 방치된 냉동 트럭에서 질식사한 난민 70여 명이 발견된 데 이어 이달 초 3살배기 시리아 난민 꼬마가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진이 보도되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5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들이 유럽으로 탈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난민이 유입되는 국가마다 입장이 달라서 난민 사태 해법은 도출되지 못한 채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시리아 난민 사태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또 올바른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TV와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오늘 이야기해볼 부분, 언론이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진 한 장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한 장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쿠르디의 사진이 유럽을 움직였는데요. 그동안 숱한 난민을 양산해온 시리아 사태의 본질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은 지중해에서 또 화물열차 안에서 목숨을 잃는 난민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뭔가 책임은 없는지 등을 진단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와 관련된 초기 보도를 좀 살펴보면 세계의 양심을 일깨운 3살배기의 주검, 난민 사태, 국제사회의 양심을 묻고 있다. 이런 제목을 통해서 좀 힘들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다소 좀 먼 나라를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의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시리아 난민 문제에 우리도 손을 내밀자라는 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난민협약 가입과 난민법 시행 시기 등을 보면은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난민을 대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사들은 큰 이슈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단순한 국제뉴스 보도에 그쳐서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라던가 또 우리 문제와 관련된 여론 형성에는 다소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난민 문제는 유럽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럽 곳곳에서 찬반 시위가 일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인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자는 인도주의와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난민들을 좀 통제하자라는 국가주의가 바로 대립하고 있는데 각국마다 좀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중국 인민일보와 뉴욕 타임스가 네. 시리아 난민 사태를 놓고 남의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언론사가 시리아 난민 문제의 원인을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보여서 양국 간에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를 이번에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해외판에 실은 칼럼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패권주의적 외교 정책이 현재의 난민과 IS의 세력 확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시리아 내전의 도화선이 된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뒤에는 정권 교체를 노린 미국과 서유럽의 배후 조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미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시리아 난민 지원 기금에는 0.1%밖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국 역시 유엔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렇게 인색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난민 수용과 관련한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독일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고령화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필요하고 생산력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일 수도 있다라는 원인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 성향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단기 인턴십 등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좀 소극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의 다자 외교와 유화 정책이 오히려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외국 언론들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자격을 신청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난민이라는 게요.
자기 나라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인권을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규정을 만든 것이 이제 난민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가 이제 꽤 돼 가는데 아직 난민에 대한 인식 자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일본에서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의 기사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1,000명이 넘어섰고요. 네. 그리고 시리아인들도 이 중에는 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정부가 그런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경우는 4%대로 정말 집계를 적네요.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사실 한 가족을 놓고 보자면 실제로는 0.16% 거의 바늘구멍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특히 난민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인권이 보호받고 있다고 보지 못하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내고 있고 또 그들의 자녀들 또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서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난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일단 예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난민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도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난민 문제를 또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과거 전쟁과 압제를 겪었었고 또 우리 사회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성급 진입한 만큼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공론화해서 네. 우리의 의식부터 좀 자연스럽게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시리아 난민 문제는 사실 우리와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있기 네. 때문에 국제 뉴스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예.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데 이제 가장 큰 벽에 부딪히는 것이 시리아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않죠, 사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됐으며 또 그들의 주변 국가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우리 언론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이 난민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보도라던가 또 난민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떤 현상만을 집착하는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또 어떤 정책이 시행됐을 때 미칠 영향력이라던가 또 난민 세대들의 종교적 또 문화적 갈등 등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석 기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Europa. Thank you, France. Thank you, Almania. Thank you, Germany. Thank you. Thank you, my heart. Thank you. Thank you, Europa. 나라 못 가요. 왜? IS 많아 있어요. IS 많아 있어요. 나 지금 한국 있어요. 나라 하고 싶어요. 어떻게 가요? 시리아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 한국, 시리아 도와주세요. 난민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그에 앞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